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을 하고 다음 편에 걸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비교,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비교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1부와 2부로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강석진 작가님이고, 저는 신동춘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옆에서 거들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신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제적으로 이 두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와 또 사회주의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나라들의 그 예를 통해서 실사 구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그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부유한 자본주의, 그다음에 가난한 사회주의. 이 책을 누가 지었냐면요, 독일 출신인 라이너 지 텔만이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교수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동독에서 사회주의를 다 체험하고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분이고 관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이분은 또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건지,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뭐 어려운 경제 논리를,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그 경제 논리를 학술적으로 다룬 책이 아니라 실사 구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고 또 사회주의를 도입한 그 나라들의 그 결과,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제가 되는 자본주의란 그러면 무엇인가, 또 사회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사 구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그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와 그 다음에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경제, 즉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적용했던 중국의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실행한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본주의 할 것 같으면은 자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발생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국, 이 영국에서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경제학에 대한 그 유명한 그 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국부론이죠. 아담 스미스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축적이 되고 영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부국 강국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책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데요. 즉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이제 유통이 되고, 유통이 된다는 건 이제 시장으로 팔려진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익이 발생이 되죠.
그럼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본가가, 즉 투자자가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말이에요. 자본주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들이 뭐 아담 스미스가 주장을 해갖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뭐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즉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본가들이 구축이 되고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 나타난 그 시장 경제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 모순점을 갖다가 찾아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그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갖고 자본주의란 말이 생겨나게 됐고 이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계급주의적인 측면에서 말해 부르주아 또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대 마치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안에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이제 등장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또 자본가 할 것 같으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그 집단들은 사실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어요. 자, 이태리의 그 베네치아인가에 거기서 그 아주 그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죠. 뭐 베니스의 상인들 얘기가 뭐 많죠. 네, 네. 동방학교 교육을 통해서 일찍부터. 그렇죠. 이제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서아 간에 교육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이처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많은 자본을 구축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구축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본주의는요 뭐가 다르냐 할 것 같으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자본가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를 해갖고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자본가와 노동자를 갖다가 대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자본론을 쓴 사람이 있었죠. 네? 칼 마르크스. 네, 칼 마르크스요. 네. 이 사람이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상당한 분량의 자기 나름대로 그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주장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당시 이제 1800년대 때 중후반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 그런 그 모순점이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칼 마르크스 또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뭘 주로 이제 쟁점으로 주장을 했냐면은 이 노동자들이 어떤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 자본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의 잉여 가치를 착취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0를 자본가로부터 기업가로부터 받는데 그렇죠. 이제 이유는 그 이상으로 많이 나는데 이처럼 최소한의 노동 가치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잉여되는 그 가치를 갖다가 자본가가 다 가져감으로 인해 갖고 노동자들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으로 이제 칼 마르크스가 그것을 갖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본가가 자금을 투자를 해갖고 공장을 세우고 생산 설비를 세우고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원료를 구입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유통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왜 자본가들만 노동을 자본을 갖다가 왜 혼자만 독점을 하냐 이건데요. 그렇지만은 이 자본가도 많은 어떤 그 위험을 항상 안고 기업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들이라고 하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패한 기업가들도 있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회상으로 나타난 그런 많은 그 모순점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그 가장 그 특징이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뭐냐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제를 갖다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재화의 가격이 공급과 수요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국정 가격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기업가는 자본가는 이제 퇴출당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들이 그럼 왜 투자를 하냐? 이윤을 극대화 획득을 위해서 이처럼 자본가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줌으로 인해 갖고 노동이 하나의 상품화 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 생산이 처음서부터 예를 들어서 어느 신발 공장에서 매달 1000켤레를 갖다 생산한다. 처음서부터 이것을 갖다가 고정해서 생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더 많아지면은 그 이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요가 줄면은 또 신축성 있게 그 이하로 또 생산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그 특징들이 바로 자본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보다는 사실 시장경제라는 그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소위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마치 자본주의에는 자본만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생산의 3요소라는 게 토지, 자본,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는 뭐 맞지는 않고요. 이 소위 이제 좋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해도 이 자본주의 발성은 알겠지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 축적이 됐잖아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옛날에 그 왕권의 시절에는 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 축적을 못했었죠. 뭐 왕이 뭐 재산을 뺏는다든지. 근데 이게 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산권이 보장이 되면서 이제 급속히 그 시민 계급에 의한 자본 축적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발생을 계속 발전을 하게 된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속성, 인간은 모르죠. 잘 살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살려는 거를 타인이 힘으로 잘 사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뭐를 생산을 하고 뭘 팔아서 자기가 자기 살림을 이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인간의 본성에 이건 이제 이기주의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유 의식에 이제 그 바탕을 둔 거겠죠. 소유와 영리죠. 소유와 영리.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거는 자기 걸 가지고 생산 활동과 판매를 해서 벌어지는 이유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한 만큼 가진다는 굉장히 그 인간의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것이죠. 이게 누가 다른 타인이 개입을 않고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소위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사회주의에는 시장이라는 게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국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획 경제 그러니까 생산도 가격도 계획적으로 정하고 하고 뭐 소비자라는 게 일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많은 다수의 공급자와 많은 다수의 소비자가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가격 형성이 되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소위 아담 스미스가 그 당시 국부론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보면 신의 손인데 그 신이 시장이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 경제를 자동적으로 가격이 조절되면서 어떤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수많은 개인들, 민간인들, 기업가들의 서로 결합에 의해서 거기서 자동 조절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핵심적이고 여기에는 국가라는 것이 최소한이고 시장에다 놔둬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야, 그러면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자본 계층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밑에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자본가는 더 많은 자본을 또 축적하고 물론 이제 자본가래가 이제 다 사업에 성공을 해갖고 다 뭐 이윤이 확대가 돼갖고 큰 뭐 기업가들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빈부격차가 자꾸 심화되면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겔스라든지 칼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이런 문제점과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유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새로운 경제 체제, 그런 그 경제주의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본주의와 상대적 개념이 되는 이 사회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 소유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무시되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무시되고 침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도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또 문제점이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을 통해서 구축이 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이윤이 났을 때에 이 경제 가치를 갖다가 함께 나누고 공유해서 모두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본가, 즉 기업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협력 관계가 아닌 대립 관계가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흔히 이제 주장한 부르주아 계급,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두 가지 이런 양립되는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투쟁적인 측면으로 이제 또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주의를 온전히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을 공유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자본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소유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모든 이익을 갖다가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평등 사회,
추구함으로 인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평등하게 다 잘 사는 그런 지상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두 가지 개념이 말해 자본주의는 사실 누가 어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고 자본주의 모순을 또 개선하고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경제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된 어떤 경제 질서라고도 얘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주의의 어떤 우리가 모순점을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 이런 것을 유물론으로 봤습니다. 물질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회의 모든 동력은 인간의 정신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질이라는 거는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적인 거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서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평등 개념이에요. 평등이 좋죠. 인간이 모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부모님 앞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다 재능과 어떤 다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피부 색깔도 틀리고 다 틀려요. 평등할 수 없는 것을 평등하게 하려면 뭐가 수반이 되겠습니까? 강제적인 폭력이 수반이 됩니다. 누가 평등을 만들어요? 그 국가의 폭력에 의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뭐 이를테면 부가 축적이 된 것을 세금으로 해서 세금을 통해서 약간 부의 불균형을 갖다가 서로 사후적으로 사로잡는다든지 이렇다면 좋은데 이거를 처음부터 사유도 인정 안 하고 처음부터 국가가 개입해서 너는 얼마를 만들어라, 너는 얼마를 소비해라. 이것은 전혀 가장 문제는 인간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가 얼만큼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확보되는 삶이 이상적인 사회이지 모든 것을 타인, 국가라는 그 폭력적 조직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출발점 자체가 굉장히 마르크스는 이상주의를 추구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련이나 동구권, 중국, 북한에서의 경험은 처참한 자유의 박탈과 거의 경제적으로 거의 궁핍화되는 그런 사회적 경험을 겪었다는 것이 가장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것이 작동이 안 하고 오히려 가장 국가의 권력의 독점만 가져오고 거기서 국민들이라는 것은 거의 노예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가장 맞는 허구요, 모순이요, 실제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각 개개인의 능력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고 각 개개인의 자유의지 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무시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에 약 200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분한다면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실행하는 나라들이 있고 또 아직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역사는 약 200년 이상의 그렇죠? 200년 이상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 사회주의 역사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1917년에 이제 혁명을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이제 경제가 이제 실현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역사가 이제 흐르면서 자본주의도 모순이 있고 사회주의도 모순이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그 중국과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를 갖다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도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을 또 이제 이루었고요. 북한에도 보면
집을 갖다가 개인들이 팔고 사고 그다음에 또 장마당이나 경제를 통해서 개인들이 또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 국가라도 완전한 사회주의 체제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일지라도 뭐냐면 국유재산이 있고 국가에서 시장 경제에 때로는 개입을 해서 그 경제 흐름을 또 그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자본주의 국가도 역시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갖다가 그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순수 자본주의 국가, 순수 사회주의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조금 또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자본주의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 개인의 창의와 또 개인이 열심히 하면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우리 자유경제 질서하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는 뭐죠?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뭐 공산당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공산당원이 돼서 기업에 사실상 거기서 혜택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말고는 경제적으로 자기가 뭐 독자적으로 부자가 된다든지 하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자본주의도 이제 그 상당히 소위 시장의 실패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 왔는데 이게 이제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된 거예요. 생산이 너무 많고 소비가 디플레이트돼서 유축이 되면은 주식 시장이 폭락이 되고 개인이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이게 너무나 시장이 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소위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수정주의 이론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금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너무 과도한 부의 집중이나 그런 것들 시장의 실패를 조금 완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는 이제 열심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 세금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보완적 시스템 이것도 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고 공산주의의 단점을 보강하게 한 것도 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도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본주의의 가장 우월한 점은 사유재산,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 그다음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자본을 갖다가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도 자본가와 하나의 이제 좀 동반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또 대우를 받는 그런 새로운 노동법이 생김으로 인해 갖고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가 보장받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발전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가들은 창의적인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을 또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를 통해서 세계 전체에 하나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 수 있고요. 사회주의는 이제 그런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일지라도 이제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도 수정이 있고 사회주의도 수정이 있으니까 서로 수정되면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경제에 어느 정도 행사를 하느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 권력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의 뭐 어떤 사유재산이라는 게 텃밭 정도지 절대로 사유재산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전부 이 인간의 경제 활동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대신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경제 권력, 경제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